그래서 그냥 밀키트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밀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매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밀키트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이 팔고 있는 메뉴를 가지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일단 이런 플랫폼에 얻는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가을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약간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한 특강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배민 아카데미에서 부산에 계신 대표님들 대상으로 어떻게 밀키트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실제 우리 매장에서 밀키트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요즘에 특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초창패에 합격한 외식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외식 사업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밀키트에 대한 솔루션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조금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너무 어렵게 밀키트 만드는 거 말고요, 기존의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아카데미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배민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민상회는 다양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밀키트를 기획할 때 여러분이 직접 방산시장이나 다양한 남대문시장 이런 데 가서 용기를 골라올 수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실제 혼자 식당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많이 두지 않고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운영만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배민사회에 가면 용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샘플로 몇 개만 시켜보세요. 실제 용기는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고 5,000개, 10,000개가 넘어야지만 저렴해져요. 그러면 배민사회에서 사나, 일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나, 방산시장에 가나 가격대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승전, 시간을 줄이는 게 바로 돈이에요. 우리 현재 매장에서 팔고 있는 메뉴들을 담아서 배달을 먼저 해보세요. 배달을 하면서 용기의 문제점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우편 배송, 밀키트화 하기에도 여러분 적합한 그런 포장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패키지를 너무 근사하게 만드는데 힘을 쏟지 마세요. 요즘에 저한테 밀키트 컨설팅을 받는 업체는 월 매출이 3천에서 1억 사이 정도 되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패키지 비용으로 실제 밀키트 패키지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까지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 밀키트를 만들더라도요, 특별히 한글 표시사항이 들어가는 라벨지 정도 만들어야겠지만 너무 화려하게 무언가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송하는 밀키트의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데일리 메뉴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은주정에서 김치찌개를 판다. 그럼 저는 은주정 김치찌개가 1인분에 얼마일까요? 또는 한옥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김치찜, 김치찌개를 파는 브랜드가 밀키트를 한다. 근데 이 브랜드의 김치찌개가 만약에 7,000원이에요. 근데 김치찌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습니다. 슬리브를 너무 비싸게 제작해서 끼워서 이거를 밀키트로 출시한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키트를 만들 때 슬리브나 띠지나 라벨이나 다양하게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1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바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두 명 정도 쓰는 식당은요, 그냥 현재 있는 메뉴를 가지고 밀키트로 출시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이 김치찌개 전문점이에요. 근데 실제로 김치찌개도 팔고 된장찌개도 팔고 순두부찌개도 팔아요. 근데 이런 이 찌개류들은 밀키트로 포장해서 파는 것보다는 배달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원가 비율이 낮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팔아야지 돈이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일명 한식.
일명 데일리 메뉴라고 하는 찌개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적극적으로 배달 영업을 안 하는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밥에 라면에 예를 들어 칼국수를 팔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최소 주문 금액을 얼마 잡아야 할까요? 실제 배달로 올렸을 때 최소 주문 금액이 10,000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000원이 넘는데 이것만 팔기 되게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성 떡볶이 브랜드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공장으로부터 구입해서 팔 수 있는 메뉴들 있죠. 그 메뉴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오뎅탕 같은 거 상당히 인기 많을 것 같죠. 그러면 나와 있는 오뎅탕 브랜드들을 검색하시고요. 제조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조 공장에 연락해서 오뎅탕을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왜 키트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현재 팔고 있는 김밥에 어떤 걸 얹으면 돼요? 떡볶이도 얹고 그리고 오뎅탕도 얹어서 배달 묶음으로 파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밀키트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밀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매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밀키트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이 팔고 있는 메뉴를 가지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일단 이런 플랫폼에 얻는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고 있는 메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공산품을 살 수 있는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들은요 레토르 제품이라고 합니다. 순댓국 레토르, 갈비탕 레토르. 레토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대량으로 구매하셔서 어떻게 하면 되죠? 데워서 나가는 메뉴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레토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떡볶이나 오뎅이나 다양한 이 제품군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서칭하거나 식자재 마트를 통해서 구매하셔서 우리 메인으로 파는 메뉴에 그런 다양한 메뉴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메뉴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배달을 통해서 한번 매출을 올려보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우리 매장에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드시고 이걸 직접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20% 세일해주면 되죠. 예전에는 치킨 10,000원짜리 팔 때요. 직접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면 2,000원씩 할인해줬어요. 왜냐하면 배달 팁이나 아니면 직접 테이크아웃 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 무슨 요일에 50% 세일, 뭐 30% 세일 이런 거 합니다. 왜 할까요? 배달이 아니라 테이크아웃 동선을 만들기 위한 대기업의 또 하나의 프로모션이죠. 그럼 우리도 실제 우리 매장에서 식사하신 분이 음식을 드신 분이 동일한 메뉴나 다른 메뉴를 사갔을 때 이 정도를 깎아드립니다 라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기승전 밀키트를 만들기 전까지 고객이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해가는 메뉴가 무엇인지 테이크아웃 하다 보면 시켜 먹을 수 있는 메뉴, 배달에 올릴 수 있는 메뉴가 어떤 건지 또는 배달 이후에 밀키트로 우편이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까지 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부산 편에서 제가 30분 정도 되는 분들한테 질의응답을 했어요. 정말 너무 열정적인 시간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좀 해볼 건데요. 일식을 하는 분이었는데 나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밀푀유 나베 같은 거 하냐라고 했더니 밀푀유 나베를 취급하신다고 해서 이건 밀키트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푀유 나베는 쇠고기 샤브샤브 정도의 이 쇠고기가 들어가고요. 깻잎이 들어가고 배추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따로따로 배송한 상태에서 다 만들어서 끓여 드세요 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쇠고기는 냉장으로 못 보내요. 다시 말해 냉동으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냉장으로 보냈을 때는 진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운 메뉴, 내가 만들어서 10분 이상 무언가 조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 밀키트의 편의성에서 탈락이죠. 두 번째, 각각 다 실링하거나 진공해서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푀유 나베처럼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같이 이렇게 싸서 보내는 거는
약간 위험해요. 왜? 유통기한에 있어서 각각 재료들의 유통기한과 신선한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시간이 다른 거는 같이 한꺼번에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거점 마케팅이라고 해요. 우리 매장을 꼭지점을 찍고 반경 1km 내에서 구매해서 가서 2-3시간 안에 해 먹을 수 있는 메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뎅나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뎅나베는 냉동 배송이 되죠. 냉장 배송도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긴 이런 나베들은 어떤 포장 용기를 쓰는 게 좋다? 요즘에는 기승전 캠핑의 계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 1인 가구가 1000만이다 보니까 많은 주방용품이나 그리고 많은 냄비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용기를 어떻게 쓰자? 일회용 알루미늄 호일 냄비를 쓰자 라고 하면 직화 냄비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포장해서 팔면 어때요? 육수 붓고 바로 끓여서 10분 안에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베이킹 쪽을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를 한대요. 근데 이분은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 전화했더니 왜 여러분 그 즉석 판매 제조 허가 받을 때 우리 매장 안에 조리 시설을 하는 그런 주방 안에다가 저희가 대부분 직판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간을 분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공간 분리의 개념은 커튼을 쳐도 되고요. 칸막이를 해도 돼요. 근데 오픈 키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획을 어떻게 나누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써서 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로 위생과에 있는 주무관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나 이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면 고마운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지자체는 커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자체는 구획만 나누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가시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명확하게 하시고 다른 사례 중에 이렇게 허가된 데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그 주무관이 오케이를 한 걸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어디 가면 돼요? 위생과에 가서 여러분 3가지 정도 작성해야 되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밀키트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허가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밀키트 이 포스팅 해놓은 거 되게 많아요. 블로그. 거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무료로 여러분께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제 동영상 앞에 있는 책을 구매하시면 즉석 식품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서류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꼼꼼히 참고하셔서 밀키트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허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열띤 토론을 2팀과 했어요. 배민 아카데미 한 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현재 이 지원받고 있는 대표님들 한 팀 해서 2그룹 한 60명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밀키트가 외식업에 있어서 비전이 있을까요? 100%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상당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저렴한 식재료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외식보다는 외식의 퀄리티를 유지한 신선식품인 밀키트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밀키트는 굉장히 전망이 있는데 1인 식당이나 바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쓰는 월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를 만들기 전에 배달 메뉴를 개발하고 현재 메뉴를 배달 메뉴로 얹어서 먼저 테스트해보자. 이게 중요하고요. 근사하게 시작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밀키트를 만들자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를 하고요. 11월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방역 조치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지금 현재 우리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니 그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